리뷰하는 프릭. 안녕하세요, 프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마우스와 키보드가 합쳐진 모키보의 퓨전 키보드 2세대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하게도 2세대 모델은 모키보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많은 점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1세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1세대 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면서 바뀐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컬러가 블랙 한 가지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레드, 블랙,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여서 저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화이트를 구매했었는데 아쉽게도 2세대에서는 블랙만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스페이스바 가운데에 이 빨간 포인트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보시면 좌우 길이가 좀 줄어들어서인지 키캡 사이즈가 바깥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1세대가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 예상이지만 제가 1세대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키와 키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좁다, 그래서 타이핑할 때 좀 불편하다 였는데 아마 저 말고도 느끼신 분들이 계신 건지 키 간격이 조금 이렇게 넓어졌더라고요. 좌우측의 키들이 작아진 이유도 아마 사이즈는 컴팩트하게 타이핑은 좀 더 편하게 라는 목표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가 조금 신기하게 생겼죠. 3개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이 빨간 버튼이 마우스 클릭을 하게 해주는 녀석인데요. 스페이스바도 지원을 하고요. 우측 스페이스바에는 모키보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1세대는 일반적인 키 배열 아래로 마우스 클릭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이것도 후반의 사용 방법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키보드 커버가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기존의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커버가 있었는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키보드에 커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 키보드 아래쪽에 있었던 전원 버튼이 사라지고 커버를 열면 켜지고 커버를 닫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1세대에서는 커버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장착을 하면 두꺼워지기도 하고 또 뗐다 붙였다가 조금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이렇게 키보드만 생으로 들고 다녔었는데 2세대는 커버가 일체형인데도 1세대를 커버 없이 들고 다니는 것보다 겨우 20g 정도 더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벼워졌다고 봐야겠죠. 2세대의 커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태블릿이나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가 잘 되지만 케이스를 끼운 상태의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는 거치할 때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의 우측을 보시면 다행히도 2세대에서는 충전 포트가 C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배터리 스펙은 스펙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1세대에서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1세대는 이 키보드 아래에 마우스 클릭부에 손가락을 살포시 올린 후에 키보드를 문질러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2세대에서는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키를 따로 누를 필요가 없고 모드를 변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키보드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별도의 전원 없이 바로 마우스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진짜 신기하죠? 사실 1세대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사용을 할 때 결리거나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 중간중간 센서가 끊겨가지고 약간 집중하면서 써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2세대에서는 말끔하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주로 사용하는 손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 라이트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원하는 손으로 지정해주면 그쪽에서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우스 사용 범위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DTA라는 기능이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대쪽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구조라 1세대와 같이 넓은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키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다시 지정된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진짜 혁신 아닐까요? 그럼 이 빨간 버튼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지원하는 키이면서 동시에 스페이스바로도 사용이 가능한 녀석입니다. 키보드 사용 시에는 스페이스바로 작동을 하고
가능하고요. 마우스 사용 시에는 좌클릭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펑션 키와 함께 눌러주면 우클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지원이 되는 멀티 제스처를 볼 텐데, 지금 띄워드리는 표를 보시면 OS마다 지원되는 제스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녀석의 스펙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1세대와 동일하게 최대 3대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F1, 2, 3에 있던 페어링 버튼이 F9, 10, 11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OS를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1세대와 동일하게 윈도우,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OS, 맥OS를 지원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삼성 덱스, 리눅스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1세대에서 애플의 OS를 통으로 묶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2세대에서는 맥OS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OS 레이아웃 변경도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펑션 키와 F4, F5, F6을 이렇게 눌러서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2세대에서는 펑션 키와 함께 F12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각 OS에 맞는 색깔로 LED가 점등이 되는데요. iOS, 아이패드 OS는 흰색, 안드로이드는 연두색, 삼성 덱스는 주황색, 윈도우, 리눅스는 파란색, 맥OS는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페어링 1, 2, 3번에 각각 원하는 OS를 지정, 저장이 가능하고 펑션 키를 눌러서 현재 연결된 기기와 지정한 OS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상태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퓨전 키보드 2세대에서는 무접점 정전 터치 방식의 스위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1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타건감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1세대는 반발력이 굉장히 심하고 키 간격이 매우 좁아서 타이핑 시에 약간의 이질감이 있었는데 2세대에서는 키 간격을 늘리고 키 압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좀 더 가볍고 부드러운 타이핑이 가능하더라고요. 키 압은 63g, 깊이는 1.5mm라고 합니다. 그럼 타건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1세대에 비해서 타건감 자체가 좀 더 가볍고 찰져진 느낌? 근데 이게 1세대와 비교를 해서 그렇지 다른 일반적인 키보드와 비교를 했을 땐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키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수 설계도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 여기다 커피를 쏟더라도 따뜻한 흐르는 물로 세척 후에 48시간 정도 말려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적혀는 있는데 저는 보여드릴 자신이 없고 혹시라도 쏟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터리 성능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완충까지는 2시간이고 최대 6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키보드 오른쪽 C타입 포트로 충전을 할 수 있고 바뀐 점이 있다면 절전 모드 상태 수명이 최대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는 건데요. 뭐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켜놓은 상태에서 입력 없이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작 모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사이즈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1세대에 비해서 가로로 약간 짧아지고 세로로 약간 길어졌습니다. 두께는 7.5mm에서 8.1mm로 1세대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이건 일체형 커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커버가 달려 있는데도 커버가 없는 1세대보다 0.6mm 정도만 증가를 했으니까 아주 얇다고 봐야겠죠. 이제 중요한 가격인데요. 가격은 1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1세대를 109,000원에 구매를 했었는데 이번 2세대는 169,000원으로 6만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꽤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1세대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2세대를 사용하고 이래서 올랐구나 바로 납득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비싸게 폴리오 버전이 나오면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그만큼 1세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키보의 퓨전 키보드 2세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세대에서 사용할 때 느꼈던 편리함을 그대로 확실히 더 많이 좋아져서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간단했던 키보드와 마우스 간의 전환이 이제는 그냥 알아서 되기 때문에 훨씬 사용하기 좋았고요. 애초에 1세대를 사용한 뒤로는 마우스를 아예 안 가지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근데 더 좋아졌다? 이제는 더 이상 마우스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진 거죠. 또 1세대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손을 다 뗐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쪽에서만
키보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굳이 손을 뗄 필요도 없었고요. 지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조작에서는 자동으로 반대쪽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기술도 너무 편리했고,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 스크롤의 모션이 좀 더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하면 또 애플의 트랙패드랑 이제 비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애초에 비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애플 전용 기기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당연히 트랙패드가 압도적으로 최고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존에 출시가 되고 있는 터치패드를 포함한 키보드를 보면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당연히 사이즈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요즘 크게 나온다고 하는 터치패드들이랑 사이즈를 비교해봐도 터치 영역이 대각선으로 18cm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만 놓고 봤을 땐 애플 트랙패드를 제외 터치 키보드 제품들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단연 모키보의 퓨전 키보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휴대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커버, 거치대가 전부 올인원으로 합쳐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휴대성이 좋으려면 폴리오 버전이 나오면 된다. 물론 이것도 아이패드 기준이지 이걸로 여러 기기를 함께 사용한다고 한다면 유니버설 버전이 최고가 아닐까 싶고요. 터치패드와 키보드가 함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작고 또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안 듣고 가격만 보면 당연히 휴대용 미니 키보드에 16만 원이나 주고 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커버, 거치대를 이제 조금 쓸만한 제품들로 하나씩만 사도 10만 원은 아마 우습게 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을 굉장히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은 살짝씩 있었어요.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단언컨대 좌우로 갈수록 키가 작아져서 불편하다 입니다. 아무래도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작아진 키캡 사이즈가 초반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지만 컨트롤, 시프트, 알트, 한영, 방향키, 백스페이스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키들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아마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대본 작업도 이걸로 했었거든요. 백스페이스를 누르려다가 이퀄키를 누르거나 딜리트 키를 실수로 눌러가지고 의도치 않게 뒤쪽을 지우는 경우가 좀 많았었고, 한영키를 눌러야 하는데 스페이스바나 한자가 눌리고 안 그래도 작았던 방향키가 더 작아져가지고 커서 이동에 애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적응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니 키보드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작을 필요가 있나 싶은, 저를 거쳐갔던 미니 키보드들이 항상 다 탈락했던 이유가 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였는데, 이번 퓨전 키보드 2세대 제품에서 갑자기 작아져 버린 특수키 사이즈가 저는 적응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단점이 딱히 없었어요. 아쉬운 점은 뭔가 아직은 실제 마우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키 간격이 늘어나서 마우스 사용 시 1세대보다 조금 더 걸리는 느낌? 근데 그냥 살짝 아쉬운 정도지 단점이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1세대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만족감을 줬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모키보의 퓨전 키보드 2세대 모델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마 제 리뷰 영상들 중에서는 가장 길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만족한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제품이라서 이번 영상은 좀 더 많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국에서 개발된 녀석입니다. 모키보에서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키보드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